자, 내담자 중에서 자기의 그런 그 이성 친구를 상담에 같이 참여해서 동석한 가운데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내담자가 있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,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이런 경우 이제 상담자는 상당히 당황스럽죠. 이걸 이제 내담자가 본인이 와서 상담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그 친구를, 이성 친구를 동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. 그러면 우선은 이제 왜 그렇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본인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렇게 이성 친구를 동석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, 이게 이제 내담자의 욕구죠. 그런 내담자의 욕구를 먼저 탐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담자 욕구 중에서 여러 욕구가 있는데, 우리가 이제 가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,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,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, 혹은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, 부모님에 대해서, 혹은 내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는 좀 쪽팔리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렵기 때문에 상담사한테 내가 얘기한 것들을 그냥 안전하게 뒤에서 들어라.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그냥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방법으로 그럴 수 있어요. 이건 가설적이에요. 대부분 많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좀 내담자들을 본다면 그렇게 보통 요구하게 되고, 또 하나는 상담이라는 현장이 내가 상담사한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받기로 원했지만 상담을, 심리 상담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, 이 사람이 이제 프로필이 나왔죠. 어느 학교 나왔고 자격은 어찌 됐고 경험은 얼마나 됐지만 이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, 일상의 얘기가 아니에요. 내가 짜장면을 먹었네, 뭐 잡채밥을 먹었네, 내가 오늘 어디를 뭐 쇼핑을 해서 이 옷을 샀네,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. 일상의 이야기. 그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이 심리적으로 내가 고민했던 거, 고통스러웠던 거, 내가 불편한 거,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게 심리 상담이죠.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꼭 이렇게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내담자들은 고민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범위를 개방해야 될지,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도 수없이 고민해요. 그거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 있는 내담자일수록 더 그런 고민이 클 거라고 보아져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내담자 입장에서 이 상담자에게 내가 간다라는 게 불안이 된다는 거죠. 상담 받아야긴 받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. 그럴 때 이성 친구와 이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. 그 믿을만 하다는 거죠. 오랫동안 해서. 그래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들을 옆에서 안전하게, 약간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힘들어서 그 엄마를 항상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, 손을 잡고 엄마랑 어디를 가든지.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갈 때 엄마하고 손을 떼서 굿바이하고 일정하게 떨어졌다가 나와야지 사실은 건강한데, 이 부분이 아직 어려운 그런 내담자분이 있습니다.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이 크다는 거죠. 그런 경우에 또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담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자체가,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성 친구를 동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또 두 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내가 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, 상담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
그러니까 이것도 불안이 높은 내담자겠죠. 기질적으로 불안도 높고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현재 뭐 공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상담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불안해해요.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까?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. 상담사들은. 아, 이게 상담이 10회기, 20회기 동안에 상담 구조화를 하고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고 심리검사를 하고 그냥 목표를 세워서 뭐 중기를 가고 종교를 간다라는 그림을 알지만 내담자들은 모르는 거예요. 그냥 자기 얘기를 하거나 이 정도만 알지 상담이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. 근데 이런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은 이 모호함이라는 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상담사를 이제 받지만은 이 어려운 과정을 내 혼자서 이걸 가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혹시나 상담 과정에 내가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울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이야기가 나와버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 마치 엄마가 있듯이 앉아 있으면 안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동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일 수 있다.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서 혹은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내담자분께서 어떤 것 때문에 그 이성 친구를 동석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이제 그 회기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고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죠. 그럴 수 있겠다. 불안할 수 있겠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욕구를 들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. 만약에 그 내담자가 가져온 호소 문제가 관계 갈등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이후에 결혼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동석하고 있는 그런 이성 친구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호소 문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라면. 그러면 그렇게 상담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은 어떻느냐. 그리고 이제 그걸 제안할 수 있어요. 상담의 구조화할 때.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온전히 본인의 트라우마라든가 본인의 우울이라든가 불안을 다루어야 되는 온전한 심리 내적인 그런 부분의 영역이에요. 그런데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같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. 그 자기 이성 친구가. 아까 우리가 세 번째 가설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,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불안해서 상담 과정 중에 또 일어날 일들이 불안해서 혹은 상담의 그런 상담사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동석하기를 원하는 내담자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타당화 시켜주고 이런 가정 자체가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정 자체가 오히려 우리 민들레님에게 혹은 뭐 다인님에게 50분 동안 바로 이 문 앞에서 바깥에서 이성친구가 기다려주고 내가 상담을 받고 나가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하나의 관계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그 50분간 떨어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옆에 있을 거다. 그렇게 하고 상담 도중에 내 옆에 빈 의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불안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 대상의 인형을 그 아이들 공갈젖꼭 짖듯이 남자친구하고 항상 이제 같이 갖고 다니는 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. 인형, 이런 이제 뭐 예쁜 인형, 이런 것들을 옆에 앉혀놓고 여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.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마치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내가 느끼고 혹은 불안할 때 그 인형을 만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인형을 이렇게 이제 안아보는 거죠. 뭐 인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큰 인형을 이렇게 이제 불안한 친구들 이렇게 이제 안기도 하고 또 뭐 좀 더 작은 인형도 될 수 있겠죠. 뭐 이렇게 이제 안으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뭐 이런 이제 조그만 뭐 이런 네, 이런 인형 이런 부분도 있겠고 뭐 아니면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인형도 있잖아요. 뭐 갖고 다니는 이런 인형들 이런 인형들 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죠. 이런 뭐 조그만 것들,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들, 이런 거 이제 손에 갖고 있으면서 상담을 진행한다든가.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함께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, 혹은 뭐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거, 이런 것들을
이성 친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면서 안전하를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설적으로 했던 내가 직접 얘기하기가 불안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는 거,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내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남자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고, 내담자가 두려워하고 원하는 욕구를 조금 상담자가 첫 택이나 그 구조화 때 조금 풀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다룰 거라고 오히려 얘기를 안내를 해주면 의외로 내담자들은 그 부분을 안심이 되게 하면 돼요.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거든요. 거의 이제 불안 때문에 많이 그런 거죠, 부분들. 만약에 이제 이 내담자가 분리불안 정도가 심하다, 분리불안, 이게 이제 떨어지지를 못한다,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, 성인인데도.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치료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내담자에게 조금 더 안심시키면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내담자가 대부분 이 정도 하면 받아들이거든요. 그런데도 거절을 하게 된다면, 그러면은 사실은, 내가 이 상담을 하게 될 때 이 뒤에 앉게 되는 그 내담자가 부부라면 상관이 없어요. 부부는 어차피 얘기를 하고 혹시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느냐,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어떤 이야기가 듣냐고 이 내담자 심리적인 것을 다루고 그 상대 배우자를 다시 뒤에 동석시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반영팀처럼 반영을 해주면 되거든요. 리플렉션을. 그게 활용하면 되는데, 이제 이거는 상담자가 역량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기보다 이걸 좀 감당하기에 내가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,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단순히 친구의 관계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상담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 그런 그 친구가, 이성 친구가 비밀 보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어려워요. 그러게 되면은 이것이 상처가 되고 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반드시 동석한다는 게 나도 현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혹 이제 이런 부분의 비밀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트라우마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담자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는 상황을 내담자에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그런 말씀의 방향대로 내담자에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